네, 외국인들의 계속된 이탈과 함께 환율이 오늘 장중에 1,41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보죠. LS증권의 최강혁 이코노미스트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환율의 상단을 어디까지 좀 열어두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금은 심리적인 요인이 강해서 상당히 펀더멘탈적으로 얼마가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달러가 올라가는 방향하고 원달러 올라가는 게 거의 유사하게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달러 인덱스가 1,110포인트 이상 가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달러로 환산했을 때는 1,450원 근처에서 고점 영역이 형성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50원 정도로 보고 계시는군요. 환율 상승에 대한 다양한 원인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우선 이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서 미국 쪽으로 이제 달러 자금들이 이제 많이 몰려가고, 반면에 유럽이라든지 유로존 쪽에 경기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촉발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 현상은 좀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국이 좋다라는 의미보다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나머지 국가들이 미국보다는 무조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환율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11월이나 12월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는 부분이 아닌 때문에 어떤 트리거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요인으로 위쪽으로 달러가 강세로 가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사실 11월에서 12월 중순까지는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제 내각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취임을 한 이후부터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올라가는 추세는 주춤해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 변화 대비해서 우리 환율의 변동성이 좀 더 큰 상황을 봤을 때 우리 내부에도 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 미국 국채 금리는 지금 치솟고 있는데 우리 국채 금리는 급격하게 좀 하락을 하면서 격차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현상의 원인은 지금 어디에 좀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환율 변동성, 특히 원화가 약세로 가는 부분에는 한국 경기에 대한 의구심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 2024년 한국 경기를 계속해서 부양해 온다고 얘기 나왔던 수출 경기가 이제는 고점을 찍고 내려간다라는 우려심, 그 다음에 내수 전환이 된다라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내수 전환 과정에서 내수 소비나 아니면 설비 투자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못 보여준다라는 부분도 우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분기 GDP 쇼크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실제치가 1.5%밖에 성장을 못하다 보니까 원화에 대해서는 약세가 갈 수 있는 방향성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 금리는 보통 물가하고 경기하고 수급하고 기준금리 요인이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쪽의 국채 금리가 특별히 이제 적자가 확대된다라는 우려감, 거기에다가 물가 상승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에 경기 부양책이 트럼프 행정부부터 나올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금리의 상승 요인들이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은 사실은 경기가 부진하다라는 거를 제외하고 나서 특별히 국채 금리를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금리는 밑쪽으로 내려가는 압력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지금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환율이 1,400원대를 뉴 노멀로 봐야 된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분석에 좀 동의를 하시는지,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점에 좀 앞으로 대비해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들어보고 싶습니다. 뉴 노멀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나왔었고, 네. 그 뉴 노멀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원래 저희가 노멀 상황이 1,150원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그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1,300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은 드리고요. 지금 1,400원이 계속되려고 그러면은 달러 인덱스 자체가 105포인트에서 뉴 노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미래를 바라보셨을 때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강하게 얘기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달러를 약세로 만들겠다라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내년 하반기 들어가
면서부터는 사실 달러의 강세가 이렇게 강하게 간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1,300원을 기준점으로 해서 위쪽 레벨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합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서 1,400원 환율을 바라봤을 때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달러가 원래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은 수출 기업들은 좋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때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들,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라는 것 자체가 있는 일본이나 아니면은 유럽의 통화도 같이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만 올라가고 가격 경쟁력,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은 생기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수출주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이런 현상의 원인이 트럼프 트레이딩에서 나오다 보니까 차라리 그렇다면은 미국 내부로의 FDI 투자가 들어가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그런 산업들이나 아니면은 해외 투자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그런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내년에는 좀 달러 약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전망에 희망을 좀 걸어보겠습니다. 연구위원님, 다음번엔 스튜디오에도 좀 나와주십시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S증권 최강혁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